오행중적토 위 하칭지위토 소길인 원명포 인위 토시 토적 해의 이 토자 우시지 함토. 네. 계속해요. 해음이라고 해의가 아니고. 아예 해음. 예, 이 토자 우시지 함토전기 이 생어 물지의 기중점 제어 인육만물 취 인육만물 일의 내설 토지 야유 저종 공능 인이 토 취시지 허신 종 문자학적 각도 레 설명 토 내시 인육지의 토자 제 종획상 표시 필획상. 토지 획상 필획상 표시 토지 하여 토지 중 일직획 상미 상징 식물 초출어 지적 의사 인차 오행중적 토시 표시 함토 전기 인육 만물지의. 이게 원래 그림하자잖아요. 근데 예. 이 그림하자에 원래 한자에 그획자 이렇게 칼두변이 있는 거하고 같이 발음도 되고 의미도 쓰입니다. 네. 참고로 해두시고요. 네. 여기서 뭐 문법적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문장은 없죠. 그렇죠? 네. 굳이 말한다면 이거 치자하고 뭐 레설, 뭐뭐에 나아가서 말하자면 이 정도는 뭐 수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행 가운데 토에 관하여 무엇 때문에 토라고 칭하는가? 이거는 위하나 하이나 똑같아요. 예. 속일은 원명포를 인용해서 생각하기를 토는 토할 토자의 해음 비슷한 음이며 또 토할 토자는 또한 함토정기 이생어물의 뜻을 가리킨다. 정기를 머금고서 머금어 토해냄으로써 물을 생한다는 뜻을 가리킨다. 이럴 때 어찌하는 목적격 부사겠죠. 그 중점은 만물을 잉육하는 데에 있다. 만물을 잉육한다는 한 뜻으로 나아가 말하자면 대지 또한 이러한 공능, 기능을 갖고 있으며 토뿐만 아니라 대지, 따라서 토할 토자는 곧 땅지자이다. 허시는 문짝의 각도로부터 와서 설명하기를 토는 곧 잉육의 뜻이라고 설명한다. 토라는 글자는 필획상에서 토의 아래와 토의 가운데를 표시하며 그리고 하나의 세로 긋기로 식물이 땅에서 처음 나오는 뜻을 상징한다. 결국 이걸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토의 아래와 토의 중간, 그 다음에 요거는 생물이 처음 나오는 모습이다. 경강부회 같아요, 이 정도는. 예. 따라서 오행 가운데의 토는 함토, 정기, 잉용 만물의 뜻을 표시한다. 정기를 머금어 뿜어내서 만물을 잉용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김진 선생 어려운 점 없어요? 예, 제가 예습한 해석이랑 비슷해요.
와, 대단하십니다. 예, 제가 금을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 관어 오행 아, 중적 읽지 금, 말고 번역만 하셔도 돼요. 네. 오행 중에 금에 관하여 속일은 금지할 금 글자의 해음을 취함으로 그래서 오행 중에 금은 원래 그 다음 문단을 의미인 그냥 하겠다. 한 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읽고 네? 해야지. 총명해요. 예, 관어 오행 중적 금. 속일 취금자적 해음 소위 오행 중적 금 원인시 금적 의사 오행 중에 금에 관하여 속일은 금지할 금 글자의 해음을 취함으로 그래서 오행 중에 금은 원래의 의미인 금지할 금의 뜻이다. 잘했습니다. 금시 금지지의 이금지 우시지 활동력 수도 약속 불능 자유 발의 기성능 금지할 금은 금지의 의미이며 그리고 금지는 또한 활동력이 제한을 받으며 그 성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예, 이 사시 중적 추 배금 인이 추 천소슬 갑이 우수지정 이추천야 추명 어수 사시 중에 가을을 금에 배속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은 소수라고 이에 우수의 뜻이 되며 또한 가을은 스산함에서 이름을 얻는다. 이러니 폐지, 오행 중적금 시지, 활동력, 수도 약속 금지지의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행 중의 금은 활동력이 제한을 받으며 가두어지는 것의 의미를 나타낸다. 가리킨다. 진짜 잘하시네요. 응? 처음 해봤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뭐, 대체로 뭐, 추가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 인위는 왜냐하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시 가운데의 가을로서 금을 배당하는데, 그런데 가을이 소설하여 우수의 감정에 비할 수 있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가을은 또한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인위를 갖다 붙이는 게 부드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을 해버리면 번역이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때문이며를 뒤에 또 붙여야 되니까. 사시 가운데 가을을 금에 배속하는 것은 왜냐하면 굳이 왜냐하면 하려고 그러면 가을은 소설하고 우수의 감정에 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은 또한 뭐예요 이게 그 그러니까 뭐 근심할 숫자에서 이름을 취한 것이다. 매끄럽진 않네요. 어떻게 해도. 예. 사시 가운데 가을로 금에 배당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무난하겠네요. 배당하는데 가을은 소설하여 우수의 그 감정에 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은 또한 우수의 숫자에서 이름을 취하는 것이다. 의미가 좀 매끄럽지 않아요. 이따 추석 보면서 다시 하죠. 진짜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황 선생님이 읽고 번역해 보시오. 네. 잠이 지금 들겠는데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소길제 론석 오행지 명시 최후 담도수 연희 소길 아니, 대원 한 문장씩 읽고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길은 오행대의 명을 논할 때에
최후로 마지막으로 수를 말하였다. 연이 소길되어 오행 중 이런 경우도 과거가 아니니까 말한다 그러면 돼요. 말한다. 네. 소길되어 오행 중 수적 해설 비교 애매. 그러나 소길의 오행 가운데의 수에 대한 해설은 비교적 아주 애매하다. 열출요, 성명, 광아, 백호통 등서 파수 해석위 수준적 설법. 평준적 설법. 향입니까? 이게 평자입니까? 선생님이 수준이라고 읽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는 성명, 광아, 백호통 등의 설을 동을 열거할 때 수를 평준의 설법으로 해석한다. 하였으며 열출이 맞아요. 원명포 파수 해석위 연하적 설법. 또 원명포에서 수를 연하의 설법으로 해석하고 최후 열출 관자 일서 파수 간성 유사 지지 혈기 근맥지 통유적 의사. 마지막으로 관자 일서에 열거하였는데 수를 아주 지의 혈기와 혈기와 유사하고 금맥의 통유의 뜻으로 간주한다. 한다. 저양 오행적 수취 유착 3층의 이러한 오행의 수는 곧 3층의 뜻을 세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 차외 소길 사시적 비적 수여 방위적 국방 병의 시자 파동 해석위 동장 저사 해석 제 의상 부진 상동. 이외에 소길은 사시의 동을 수와 방위에 비교하여 여기까지 파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북방까지. 네. 소길은 사시의 동은 수와 방위에 비교한 동사가 어디 있나요? 북방과 아울러 시자 예, 잠이 좀 들겠은 모양이다. 네? 다시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네. 이게 이제 나열하고 있잖아요. 나열하고 이 수를 평준의 설법을 해석한다. 또 원명풀을 나열하여. 여기 점이 있는 거 똑같죠. 여기서 끊지 못했어요. 수를 진화, 변화로 해석하며 변화라는 설법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관자 한 책을 나열하여 수를 유사한 거로 간주한다. 뭐와? 땅의 혈기와 근맥의 유통의 뜻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이 저양 이거 아직도 번역을 못하네요. 이와 같이, 이처럼 하여, 그리하여, 이리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뭐 문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오행의 수는 곧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 외에 소개는 똑같아요. 문법이. 사시의 겨울을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어디에 대해 비긴다. 수와 방위의 북방에 비교하며 아울러 시자에 의거하여 이것도 점이 있으나도 똑같죠. 겨울을 끝나고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해석하며 이러한 종류의 해석은 의미상에서 모두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종장이라고 했다가 여기 앞에서는 뭐 근맥의 유통, 또 땅의 혈기, 예, 또 뭐 진화라는 뜻, 예, 평준이라는 뜻, 너무 다양하게 나열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기만 하세요. 네. 다음부터 예습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견속 일대호 오행중적 수지 해석 입장상 병불일관 알 수 있다. 소길의 이거는 뭐 오행 가운데의 수의 해석이라는 수에 대한 해석의 입장에서 결코 일관하지 않는다. 여과 암은 이극동이자 위 준칙입니까? 준칙 북시 복적의 이동시 종장지의 남아 개연 북여동 개속수 저양 오행중적 수 변함 온함 종장적 의사. 예, 맞아. 다 읽으세요. 의사 종상소원즉 목화토 금수적 의의 분별위 목 생기 이게 음인가 무음 표시인가요? 목 생기 발 음발. 활동 변화 토 잉육 배식 금제 수 종장. 예. 만일 우리가 북 및 동 두 글자를 준칙으로 삼는다면 이 북자는 잠복의 뜻이며 이거 진짜 너무 확대된 해석 같은데 안 선생 어때요? 저도 이거 보고 상당히 의아했는데 갑자기 복이 왜 튀어나왔을까 하는 생각은 근데 들었어요.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다는 거지. 발음 때문에요. 겨울은 종장 이것도 이제 발음의 그 유사성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킨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뭐라고 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과 동이 모두 수에 속하는 이상 이렇게 하면 오행 가운데 수는 곧 종장의 뜻이 된다. 이건 엄청난 비약이죠. 그렇죠? 예. 마구 뒤섞여가지고 의미를 확대 해석해 나가는 거니까. 위에서 말한 바를 종합하면 목화 토금수의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 목은 생기가 흥발하는 거, 화는 활동이 변화하는 거, 토는 자라게 하고 심는 거, 금은 금제하는, 제약하는, 수는 마무리하고 저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상당히 좀 확대 해석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각주 21번부터 또 봐야죠. 21번 네.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네. 토지의연 토야라. 토의 말뜻은 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명에서 원명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죠. 함토 기정, 기의 정기를 머금어 토함으로써 사물을 낳는다. 또 백고통에 의거해서 말하기를 토는 중앙에 있으며 중앙은 토이다. 토는 만물을 토해내는 걸 주로 하며 토의 말뜻은 토한다는 것이다. 또 한서, 그러니까 소길이 수많은 문헌을 이용하네요. 한서 오행지에서 또 이르기를 토는 중앙이고 만물을 낳는 것이다. 여기 아주 명확하게 나오네요. 우리 문형적으로 아까 2번 나왔었지만 뭐죠? 요거 이럴 때 어자가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하는데 뭐 질문하는 학생이 없어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걸 꼭 주의하시고요. 또 22번 백호통의 근거에서 소길은 말하기를 금은 서쪽에 있는데 서쪽은 음이 처음 일어나는 곳이고 만물이 금지된다 라 하였다. 우리가 26번까지 추석을 해야 되는군요. 교수님, 예, 이생 어무를 다시 한 번만 해석해 주세요. 뭐요? 이생 어물이요. 어디 있는 거지? 거기 주석 21번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함토 정기 이생 어물이요. 전기를 머금어 토함으로써 사물을 낳는다. 사물에 낳는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가 그럼 을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물을 낳는다고요? 한문 특강 듣지 않았어요? 네, 들었어요. 그러면 바꿔야지. 어? 벽 바로 뒤에 있네요. 뭐가 바로 돼 있어? 벽이. 벽이요. 아니 제가 김미진 선생님 그 보충 설명하면은 앞 문장을 가지고 옴으로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머금어 낳음으로써 만물을 이제 어가 이제 목적격도 되고 비교격도 되고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네, 만물에서 김혜진 낳는다. 선생님 이게 그거 기억날 거야? 이거 써주면 알잖아. 청출어가 푸른색은 아니요? 쪽에서 나온다고 할 때 초수격 조사가 되고 예, 쪽보다 푸를 때는 비교격 조사가 되잖아. 예, 예. 세 번째 이렇게 목적격 조사로 쓰일 때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기억 안 나요? 한문 특강에서 여러 번에 강조했을 텐데. 이거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아니 안 선생이 얘기한 대로 가까운 데 있다며. 뒤에 있어요, 뒤에. 그 다음에 23번 주소 남대서에 근거하여 소길이 이걸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금은 서쪽으로 만물이 이루어진 뒤에 만물이 이루어지고
살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숙살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 주 24번 소길은 이런 세 가지 책을 인용하면서 모두 이 세 책에서 말하기를 수는 준이다. 이게 고를 준자거든요. 예. 물은 뭐 어느 그릇에 들어가든 평평함을 유지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만물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다. 하였고, 또 원명포 위서를 이용해서 말하기를 수지우연 물 숫자의 말뜻은 변화의 뜻이다. 연자. 중국에서는 진화라는 말을 안 써요. 다윈의 진화서를 연화라는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화라고 하면 진화도 되고 변화도 돼요. 음화 속으로 적셔주고 흘러 베푸면서 속으로 행하는 것이다. 또 관자를 이용해서 말하기를 물은 땅의 혈기이고 근맥이 유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말하기를 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근맥이 통하기 때문에 수라고 한다. 상당히 이게 지금 소길의 여러 책을 인용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심하게 경강부회가 들어가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자 제39편이 수지편이에요. 이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관자 그 원문을 한번 보죠. 물은 땅의 혈기이다. 혈기로서 근맥이 유통과 같다. 근맥이 그 유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여성분들이야 뭐 근육이 많지 않으니까 물론 여성도 근육이 있겠죠. 근데 그 왜 헬스하는 남자들 보면 근육에 힘주면 막 불뚝불뚝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 근이 막 통하는 그거를 그 물이 흐르는 것과 땅의 혈기와 유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대비시킨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지편에서는 지적하였다. 물의 대지에서의 지위와 작용을 지적하였는데 이 수지편의 작자는 이 관자라는 책이 그 후대의 여러 학자들이 그 편집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을 쓸 때는 관자는 이렇게 단언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여시춘치도 예. 마찬가지고 해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슨 편의 작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일 작자가 아니라는 정설인 그런 고전에 대해서는 작자는 지적한다. 물은 대지에 있어서 물과 대지의 관계는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혈기이며 또 뭐뭐와 같은 것이 있다. 근맥이 신체에서와 같은 점이 있다. 신체에서 근맥이 작동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다. 요즘에 산에 다니다 보면 그 산길이 말라 있는데 비가 그렇게 조금만 써도요. 그 산길 군데군데 그 물이 흘러간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런 걸 좀 형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어서 분석한다. 접착은 이어서 그런 뜻이에요. 뭘 분석하냐면 물에는 오덕이 있음을, 물의 특성이 사랑, 그 다음에 정밀함, 올바름, 마땅함, 낮음. 물이 이제 낮은 힘으로 흐르니까 물의 오덕을 관자 수집해서 얘기하는데 아울러 찬양한다. 물은 재주를 구비하고 있다고 찬양하여 감칭은 뭐뭐라고 할 만하다. 한편의 이럴 때 칙은 양사예요. 한편의 수덕송, 수의 덕을 칭송한
노래라고 칭할 만하다. 수지편은. 근데 수지편에서는 생각하기를 물은 만물 생장의 근거이며 일체 생명의 핵심이면서 또한 모든 십이득실의 순거이며, 이 소유는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다라는 뜻보다도 중국어에서는 소유는 뭐 모든 그런 의미로 아주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이렇게 쓰면 이거는 사람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은 대가, 따자 이렇게 하죠. 작자는 아울러 찬미한다. 물은 곧 대지이며. 아까 토가 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예. 여기서는 또 대지래요. 곧 만물의 본원이며 또한 생명의 혈맥이며 더더욱이 선미와 추악,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선함과 추악함, 현명함과 불초함, 그 다음에 우로와 총회. 이 도자가요, 우리가 띨빵하다라는 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노둔이라고 용어를 써요. 많이 쓰는 한문 용어예요. 노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띨빵한다 말고 다른 말 표현이 안 나오네. 선생님,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 노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노둔이라는 말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노둔과 총명지혜의 요인이다. 나머지는 서자학적인 문제고요. 26번 주석은 동중서의 또 춘추벌로를에 근거하여 말하기를 봄은 생을 주로하고 뭐 주관하다고 해도 좋아요. 여름은 성장을 주관하며 개화는 배양을 주관하며 가을은 거둠을 주관하며 겨울은 저장을 주관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오행 대편에 나오는 얘기고요. 또 얘기 악기편에 근거해서 말하기를 봄에는 경작하고 여름은 성장하며 가을은 거두고 겨울은 보관한다 라고 하였다. 맞죠? 예. 네. 안 선생님 읽으세요. 접착, 담도 오행적 채성 문제, 속일, 일개시, 취되어 채성, 이자, 주 일해석, 타인이 채자 이 형질 위명, 성자 이 공용 위의, 이 오행 채성, 자익 만물, 고 합의 변지, 관어 오행적 채성적 논술, 속일, 주요시, 의순, 의돈, 의순? 네, 따를 순자예요. 예, 의순, 상서, 홍범적, 문본, 소위 모괄, 곡직, 화왈, 염상, 토수, 도원. 가색, 토원, 가색, 금왈, 종역, 수왈, 윤하적, 의일에, 타우설. 다 읽을까요? 아니 거기까지 예. 그죠 뭐. 이어서 오행의 채성 문제. 이게 우리 앞에서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일은 체와 성을 엄연히 나눠요. 일반적인 구분하고 다른데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체와 용적인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본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체는 어떻게 보면 아주 본질적인 특성, 성은 그것이 드러난
어떤 상태.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성질의 의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속일은 뒤에 보면 나오는데 질체와 질성 이런 용어를 써요. 예. 아주 특이한 건데 질성의 문제를 언급한다. 속일은 일단 시작한다. 체와 성 두 글자에 대해 하나의 해석을 시작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체라고 하는 것은 형질로서 이름을 삼은 것이고 성은 공용, 결과나 기능으로서 의미를 삼은 것이다. 이것만 해도 그렇게 와닿지 않죠. 오행의 체와 성, 오행의 체와 성이 만물을 돕고 이롭게 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합해서 분별한 것이다. 변론한 것이다. 서이자와 고자가 연결되는 문법이에요. 오행의 체성에 관한 논술, 오행의 체성의 논술에 관하여 속일은 주로 상서 홍범편의 내용을 따르는데 이른바 모괄곡직,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느낀데 분명히 이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곡과 직, 염상, 토의 가색, 금의 종혁. 이제 나무는 이게 이제 드러난 공용이거든요. 나무는 구부러지거나 곧고, 불은 뜨겁거나 타거나 위로 오르고, 토는 심거나 거두고. 이게 이제 가짜는 씨를 뿌린다는 뜻이고요. 색은 거두다, 농사를 거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에는 씨를 뿌리기도 하고 땅에서는 거두기도 한다. 금은 따르기도 하고 다른 어떤 도구라든가 사람의 의지에 따라 따르기도 하지만 또 바뀌기도 한다. 속성이, 모양이 바뀌는 거죠. 물은 적시기도 하고 아래로 향한다. 이 두 가지 오행의 특성을 하나로 해석하려니까 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홍서의 그 내용을 따르는데 이른바 이 5가지의 의미에서 온 것이다. 의미에 따른다 해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김미진 선생님 읽기만 하세요. 음소거. 그럼 안수 선생님 읽으세요. 아니요. 김희진 쌤 읽을 차례인데요. 인차 홍범 소주장적 모괄곡지 화왈염상 토모가색인데 토원가색 금왈 종혁 수왈윤화 시오행적 질성 이온유 명열 합산 지금 어디 하지? 여기 그 위에 문단. 이거 아닌가요? 그 위에. 저 목거 소양지위 이건가요? 예. 목거 소양지위 춘기화 후온유 약화 복기중 고목 이온유 위체 곡직 위성 화거 대양지위 염사혁열 예? 태양이라고 하지 말고 태양. 태양 지위 염사혁열 고 화이명열 위체 염상위성 토 제4시지중 개하지말 양쇠음장 거위지중 총어사시
적진 성실, 적즉 유관, 적간 고함용, 성실 고능지, 고토의, 함산지실 위체, 가색위성, 금 거소음 지위, 서방 성물 지소, 물성 즉 은강, 소음 즉 청냉, 고금 이 강냉 위체, 종혁 위성, 수의 한어 위체, 윤화 위성. 예. 목은 소양의 자리에 거하여. 아까 김민재 선생님이 읽을 때 이런 리듬을 알게 되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목거 소양지위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요,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거, 위지, 중 이렇게 한 번쯤은 쉬고 읽어야 되겠죠. 자리의 네. 가운데에 거한다. 그렇죠? 소양의 네. 자리에 거하는데 거하여 봄의 기운은 화후 아주 온화하고 온유하며 약한 화가 그 가운데 잠복하여 있기 때문에 목은 온유함을 채로 삼고 곡직을 성으로 삼는다. 화는 태양의 자리에 거하여 염치형렬 아주 타오르고 치열하기 때문에 따라서 화는 밝고 뜨거운 것을 채로 삼으며 염상 타거나 위로 오르는 걸 본성으로 삼는다. 토는 사시의 가운데에 있으며 기하의 끝에 처하여 양이 쇠하고 음이 성장하며 자리의 가운데에 거하여 여기도 또 나왔네요. 사시를 총괄하며 목적격 주사죠. 사시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쌓은 티끌이 열매를 이루어 열매라고 해야 될지 실함을 이루는데 쌓게 되면 틈이 있게 되고 틈이 있기 때문에 포용할 수가 있고 그 실함을 이루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으며 지킬 수 있으며 따라서 토라고 하는 것은 흩어짐을 머금고 실함을 견제하는 것을 채로 삼으며 이 진짜 애매한 얘기인데 가색을 질성으로 삼는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죠. 금은 소음의 자리에 거하고 서쪽은 만물을 이루는 곳이며 만물이 이루어지면 은결함이 강하고 소음은 아주 맑고도 차가우기 때문에 금은 강함과 차가움으로써 채를 삼고 다른 화물에 따르거나 모양이 변혁하는 것을 본성으로 삼는다. 수는 차가운 것과 빈 것으로서 채를 삼고 적시고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본성으로 삼는다. 이 토가 함산이라는 뜻은 이 명리에서도 이런 얘기 쓰는 것 같던데 들어봤어요? 함산은 이 흙알갱이는 이건 그야말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뭉쳐지면 강하죠. 예.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토는. 좋은 말 같아요. 예. 포용성도 있으면서도 이 사람으로 말하면 성격이 매우 내강, 부드러우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강한 그런 측면을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사자성어를
일반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야, 그 토덕의 특성으로 함산지실이라는 네 글자가 의미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황 선생 네 글 읽으세요. 목이 온유 위체 아니 지금 어디 읽어요? 지금 많이 남겼나요? 인차. 인차 아까 안 읽었나요? 인차 홍범이 주장적 목괄 곡직 화왈 염상 토 원가색 금활 종혁 수왈 윤화 시 오행적 성질 질성. 질성 네, 시 오행적 질성 이 온유 명렬 함산지실 이게 냉자던가요? 강냉 색허 시오행적 한어. 한허 시오행적 질체 종합 내설 내간 소길 귀납 오행적 체성 여하. 따라서 홍범이 주장하는 바의 이 다섯 가지는 오행의 질성이다. 질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유함과 밝고 뜨거움과 함산지실. 이 속일의 그 용어 중에서 함산지실 상당히 그럴듯해요. 네. 의미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안소희는. 네. 네. 그다음에 강냉. 그다음에 뻥튀기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강냉이라고 했네. 한어는 오행의 질체이다. 종합해서 보면 소길은 오행의 체화성을 다음과 같이 귀납하였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안 봐도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선생 여기 진일보 예. 빠르게 다 예. 읽어버리세요. 예. 진일보적 연신 해석, 가히 간출, 소길되어 오행지 체성적 해석, 대시, 입조어 기화지설, 예여, 칭목이, 목기 순즉 여기성, 무성, 이거 뭐죠? 무성산? 연? 붙자, 무성, 부연 설명하다 할 때 붙자. 예. 결코, 무성부실, 이위, 민용, 직자 중승, 곡자 중구, 칭화위, 화기순즉 여기성, 여기성즉 능성열, 성수, 칭토위, 성숙, 능성숙, 칭토위, 순중화지기즉, 토득기성, 득기성즉, 백곡실이, 가색성, 칭금즉, 금기순즉 여기성, 여기성자, 공야주작, 혁성, 성기, 칭수위, 수기, 순즉 여기성, 여기성즉 원천통류, 이이 민용, 고 진이 요구, 인군 치국, 수능 오기, 이사 오행 여기성, 부즉 취회 도치, 목불 곡직, 화불 염상, 토불 가색, 금불 종역, 수불 윤화적 결과, 종이 사득군신 백성, 대조기앙, 가견, 소기일, 소지적 오행, 기실, 취시, 지, 현실 세계 중적, 목화 토금수, 오종 물질, 소구유지, 역량, 이 입장상, 야은 함착, 오행 제군적 우의. 예. 우리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의 차이를, 특성을 크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동양적인 사유 방식이나 이 문화의 특성은 추상적인 언어나 수상적인 사유가 거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음양 오행을 얘기할 때는 그 음양과 오행이 상징하는 어떤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오양 자체가 따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음양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오행의 상생, 상극 이런 뭐 나중엔 뭐 상모 황제내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양오행은 하나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서양에서는 하나의 이론이 뭐 원자라든가 뭐 이런 것 자체가 의미를 지니지만 동양은 이런 어떤 개념이나 철학적인 범주가 있게 되면 반드시 그게 현실적으로 정치와 윤리에 결부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치유연의 오덕송 시설이라는 것도 결국은 오행론을 정치에 적용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중서의 삼강오륜설은 뭐예요? 음양오행을 윤리에 적용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는 주류는 음양오행의 주류는 무엇을 위한 도구에 쓰냐? 정치와 윤리를 위한 도구에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기의 시기까지도 여전히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날 안 선생이 전공하는 이제 명리 같은 경우 이거는 역시 이어중 단계에 와서 음양오행이 사람의 어떤 운명이라든가 이런 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론적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로 올라갈수록은 아무래도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위한 목적이다. 예. 모든 이념이 이론이 다 그랬어요.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확대된 해석은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대된 해석을 하자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부사로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 소길의 오행의 체성에 관한 해석이 곧 뭐뭐의 힘을 기화, 기의 변화설의 그 근본하고 다리를 세우고 있음을 근거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예컨대 목을 칭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기가 순조로우면 그 본성대로 된다. 안 선생님 무슨 뜻이야? 목기가 네? 순조로우면 본성대로 된다는 게 그 본성이 그 유순하다고 했으니까 그 유순함을 따라가면 뭐 잘 풀린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안 선생 지금 예, 소길의 오행대를 전공하면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네, 목의 기운이 순조로우면 네, 본성대로 된다. 이거 네. 똑똑한 김희진 선생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황수임 선생님 맞춰봐요. 죄송합니다. 딴짓을 잠깐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저는 본성대로 된다는 게 뭐예요? 네? 네? 이 사람들 다 딴짓하나 봐. 네, 아니 잘 안 들려가지고. 나무 죄송합니다. 다 박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나무라는 거는 곱게 자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 자기 본성을 그대로 잘 드러내면은 그 본성 절반은 맞췄다. 네? 그 성이 나무 뭐예요? 안소연, 예, 곡직이 성이잖아. 목에 예, 네, 성은. 그러니까 목기가 순조로우면 나무가 구부러진 것도 있고 곱게 된다는 거예요. 예, 곡직이 되고 무성하게 그 열매를 베풀어서 백성들에 쓰이게 되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고든 것은 밧줄에 만다는 건 아주 똑바른 나무도 있게 되고, 구부러진 것은 뭐예요? 갈고리에 딱 들어맞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예, 화를 칭해서는 화기가 순조로우면 여기서 그럼 뭐야? 염상, 그렇죠. 예, 예, 타기도 하고 위로 오르는 그런 본성이 실현돼서 그 본성대로 되게 되면 만물이 성숙된다. 토에서는 중화의 기운이 순조로우면 토가 그 본성을 얻어. 본성을 얻어서 이게 뭐예요? 하자성어로 뭐야? 아까 나온 거요? 함산, 함산, 지실, 지, 함산, 지실이죠. 실, 예. 그 본성을 얻게 되면 백곡이 열매를 맺고 동산일이 완성된다. 금을 칭해서는 말하기를 금기가 순조로우면 그 본성대로 된다. 종욕대로 된다는 거죠. 그 본성에 예, 따르게 되면 기술자가 주물을 만들어서 형태를 바꾸어서 기구를 완성한다. 물을 칭해서는 수기가 순조로우면, 그러니까 계절에 맞는 기운이 순조롭게 되면 오행의 그 속성이 그대로 발현이 된다는 거겠죠. 그 본성을 따르게 되면 원천, 물의 그 근원이 유통하게 되어 백성의 쓰임에 이롭게 된다.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군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오기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럼으로써 오행으로 하여금 그 본성과 같게 해야 함을 요구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인군이 정치를 할 때는 오기에 순응함으로써 오행으로 하여금 그 본성처럼 해야 함을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게 되면 곧 목이 곡직하지 못하고 화가 염성하지 못하며 토가 가색하지 않고 금이 종욕하지 않고 수가 윤화하지 않는 결과를 도치 초래하여 이로부터 군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재앙을 크게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소길이 가리키는 오행은 기실은 곧 현실 세계 가운데의 목화, 토금수 5가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리키며 입장상에서도 은근히 함축하고 있다. 오행으로서 군주를 제어한다는 담긴 뜻을 은근히 함축한다. 새로운 학설이네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새로운 학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까지는 봤고요. 27은 뭐 네. 오행의 체성에 관하여 상서홍범편에는 말하기를 오행은 뭐 요약하자면 뭐야 이거 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죠? 일활수해야 되겠죠 이거.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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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네요. 예.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다른 거 뭐 백호통에서는 뭐라고 했나 보죠. 윤화, 염상, 곡직, 종역, 가색 똑같죠. 여기서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 비록 오행의 체성 문자 기제가 같지만 오행의 순서 배열이 다른 점이 다른 곳임을 이상하다. 유자가 없어요. 네.
다시 말하면 상서홍범표현과 순처벌로도 마찬가지죠. 백호동 소증의 순서는 다른 면이 있다. 홍범표는 수화목금토죠. 우리 저 생수, 성수의 그 순서대로 이건 뒤에서 문제가 돼요. 그 오행대에서 또 왜 이렇게 되나. 근데 백호동 소증에서는 수화, 목, 여기도 똑같은데. 예. 그 다음에 속일은 서문 가운데 지적한다. 복희 신농 이래로 주나라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뭐뭐하진 바가 없었다. 오행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지 않은 바가 없었다. 또 은나라 왕이 명을 받은 명을 받고 주임금 때 얘기하는 거죠. 예. 오상 다섯 가지 그 상도를 모독하고 삼정을 그 태만히한 것을 예로 들어서 따라서 뭐를 알게 되었냐면 오행을 체인하여 그것을 아는 사람은 번창하고 그것을 상실한 사람은 멸망한다는 도리를 알게 되었다는 일을 열거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인용문과 내용이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만일 오행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 실수함이 털끝만 하더라도 털끝만한 차이가 있더라도 차이는 천리의 차이가 난다. 천리 이거 도치되어 있는 얘기네요. 실수가 털억만큼이면 차이가 필천리다. 이런 말이 어딨어. 네. 필자천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한 뭐예요? 여기서 수는 홍수예요. 이런 걸 간파하기가 쉽지 않죠. 수는 물숫자가 아니라 홍수의 뜻이에요.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는데 그 연유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 방향성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변체성이라는 한 단원에서 속일은 더더욱이 붓을 휘둘러서 호소했다. 군왕은 응당 오행의 도를 체득하고 관찰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적하기를 만일 군주가 위엄과 자태를 상실하고 술에 빠지고 방종하고 요역을 과하게 하고 부역을 과중하게 하고 세금을 두텁게 하고 전벽이 사냥이에요. 사냥을 무도하게 하고 절도가 없게 되면 나무의 목이 그 본성을 상실하여 봄에 만물이 성장하지 않고 백성들의 일용품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교량이 곧고 그러니까 표준을 따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말하기를 목이 곡직에 맞지 않게 되며 만일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여 현명한 사람과 어진 사람을 멀리하고 참소하는 아부꾼을 승진시키고 법률을 버리고 친척을 멀리하고 충신과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죄인을 사면하고 적서 정실부인의 맏아들을 패하고 서자를 세우며 처로 삼게 되면 화가 그 본성을 상실한다.
뭐 쓰지 않으면 일어나고 이게 뭐 의역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본성을 쓰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지 애매해요. 바람에 따라서 이게 뭐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울게 행해지고 종묘공시를 불태우며 백성의 거처를 불태운다. 따라서 화가 염상하지 않는다. 본성을 얻지 못한다 이거죠. 못하며 만일 군주가 임의로 궁실과 이 건축이죠. 궁실과 그 호화로운 궁궐을 멋대로 짓고 이거 하나의 성언인데요. 수많은 화려한 색과 무늬를 새기고 인력을 피폐하게 다 쓰고 친서에 구별이 없고 처와 첩이 절도가 과하게 되면 토가 본성을 잃게 되니 기가 어지럽게 되면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곡이 익지 않는다. 이 오를 등자는 익는다는 뜻이에요. 바람과 이슬이 해가 되기 때문에 토가 농사의 특성을 잃게 되며 그 다음에 만일 군주가 침능, 약탈과 능멸함을 즐기고 침략전쟁을 즐기며 여색과 뇌물을 탐하고 백성의 생명을 경시하면 인민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니 금이 그 본성을 잃게 되며 주조 기술자의 그 주물이 변화하지 않고 응결됨과 응체함이 마르고 굳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많게 된다. 중략하고 만일 금기를 어기게 되면 만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이 종욕의 본성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앞에서도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이게 우행의 기운을 군주 개인의 행동과 연계시키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특히 남녀관계. 이거 안수현 선생님이 한번 좀 한번 미묘한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숙제 내릴 테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예? 예. 질문을 있으면 하세요. 아까 그 불용즉기에서 여기 해석본에는 그 네. 기가 주체가 불이 일어난다. 쓰지 않으면 그 불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 뭐를 바람을 쓰지 따라. 않으면? 그러니까 그 본성을 잃어서 쓰지 않았는데도 불길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쓰지 않았는데도 불길이 일어나서 바람을 바람을 따라. 타고 멋대로 행하여 예. 그 번역은 괜찮네요. 근데 쓰지 않는다는 말은 좀 애매하다. 목적어가 없네요. 예. 네. 그거 좋은 번역이네요. 이 뒤에 그대로 부드럽게 연결되네. 그렇죠? 예. 바람을 타고 멋대로 행해서 종묘 궁실을 불태우고 백성의 거처를 태운다. 예, 그건 좋습니다.